안녕하십니까. 예, 선관위. 이게 지금 9급 종합반이에요? 다 9급이에요? 7급 있어요? 7급 하시는 분? 있어요? 이게 7급 공통 과목이어갖고, 갑자기 학원에서 연락이 와갖고요. 이게 제가 작년을 한 해 안 했어요. 재작년까지 해서 2014년까지는 하다가, 재미없어갖고, 2015년에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여기 원래 또 하시던 분이 계셨잖아요. 그쪽에. 근데 이게 뭐 공선법이 뭐 이렇게 선발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뭐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할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작년에는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8월 말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하고 나서 그 개설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1년 동안 개정 작업을 안 했잖아요. 안 해갖고서는 근데 9월 초에 바로 개강을 하자고 미쳤냐고 무슨 뭐 책이 뭐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냐 그래서 법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책 개정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좀 뒤로 미루자고 그래갖고 오늘 개강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책 작업이 아직 좀 덜 끝났거든요. 이게 그 법조문 이게 정말 개정 작업하기가 이제 까다로워요. 이게 법률 다 개정된 거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문구 이렇게 맞춰갖고서는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게 힘들어요. 그거 이 강의 자체도 제가 법령 강의를 굉장히 잘하는데 짜증나요. 그래서 이제 잠깐 작년에만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작년 13, 14년까지 제가 계속 했었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공선법은 헌법의 일부예요. 헌법 안에 그 선거제도하고 선거권 할 때 어차피 그 주요 법령들은 다 하고 판례들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 세부적인 법령을 갖다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이거 뭐 맨날 하던 거니까 뭐 크게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어렵질 않아요. 이 법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게 뭐냐면 학설의 대립 같은 게 없어요. 그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 하실 때는요, 뭐 학설에 무슨 설이 있고, 뭐 그 다음에 판례 입장이 어쩌고 막 별게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이론 강의가 필요하거든요. 뭐 이 학설이 왜 나왔냐, 이 학설에 의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고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더 옳다. 그래서 판례도 이런 입장이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없어요. 얘는 학설의 대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법 자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학자들이 막 싸우고 이러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이론이 뭐 난해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다만 강의하는 사람은 별로 안 어려운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힘들죠. 다 외워야 돼요. 이 법령 과목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루아침에 다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하루에 뭐 한 5개 조문 정도씩이라든가 뭐 10개 조문 정도씩 해갖고요. 따박따박 외우세요. 외워갖고 자꾸 외우고 써보고 이렇게 해서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 법조문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뭐 나라가 법조문을 아마 시험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조문에 의한 어떤 해석이라든가 뭐 판례가 여기서 이 법조문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갖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암기예요. 암기상 시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 작년만 빼고 14년, 15년 뭐 그때 했을 때 이 선관위직 제 강의 듣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90점 이상이에요. 다 뭐 물론 제가 다 외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잘 외운 사람들은 이제 100점, 조금 덜 외운 사람들이 90점, 근데 암기력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80점 이래요. 이쪽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니고 뭐 이해 못하고 어려운 건 없어요. 이 파트는요. 그러니까 접근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시간 퍼부어서 외우면 무조건 100점은 나가는 거니까 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항상 당하는 게 책에 없는 게 나올 때 당하죠. 특히 국사 뭐 이런 애들, 국사 같은 애들은 막 정말 책에 없는 내용들 나와버리게 되면 막 벙 찍어버리고 막 뒤통수 맞고 막 이러는데 얘는 그게 없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원래 법 과목들이 그 처음에 접근할 때는 어려워도요. 한번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득점 과목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외에 예외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외 나오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외워두게 되면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실 때만 좀 어려울 거예요. 이제 법조문이 용어라든가 이게 좀 낯설 것이고. 특히 이제 7급 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하기 때문에요. 이 공선법 관련된 기본 이론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법조문만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9급 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안 하잖아요. 헌법을 안 하기 때문에 헌법의 기초 지식이라든가 이론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9급 대비 중심이기 때문에 요 반차자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이제 헌법적 지식이라든가 그 관련된 법조문의 지식을 갖다가 제가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넣어드릴 것이고 거기에 기초해 갖고 이제 법조문을 갖다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판례는
법 과목을 할 때는 무조건 우리는 판례는 봐야 돼요. 판례는 다 이제 봐서 항상 우리가 법 과목에서 시험은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죄형법정주의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다.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죄형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 과목과 관련된 시험에서는 우리가 판례 없으면 문제 없다라고 그래요. 판례가 형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나오질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판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법과 파트에서는. 근데 이 공소법 같은 경우는 판례도 뭐 그렇게 꽤 많긴 많은데 세부적인 법령에 따른 판례가 다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일상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 법조문에서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도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판례 같은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공소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꾸준히 자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법조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솔직히 강의 필요 없잖아요. 뭐 할 때 뭐 확성기를 뭐 대통령 선거는 5대 뭐 쓸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뭐 2대를 쓸 수 있고 이게 이론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5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5대로 한 겁니다. 이런 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짜증 나는 거죠. 그런 거지 숫자 외우고 그러는 게 짜증 나는 거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이 공선법 때문에 만약에 공선법 때문에 내가 시험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암기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암기력이 상당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노력이 부족했거나 그러니까 이 공선법은 그냥 시간만 퍼붓게 되면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고득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책은 아마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 거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이제 기본 작업이 다 끝날 거예요. 끝나면 이제 출판사로 일단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세부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편집 들어가고 그다음에 옆에 이게 또 하나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게 옆에 방주 OX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맞추는 게 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 쪽에서 이제 맞춰놓는 거니까 그게 또 맞췄다가 페이지 넘어가면 깨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추는 작업하고 뭐 그러면 아마 빠르면 다음 주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10월 첫째 주 정도 그때 정도 되면 아마 정식 교재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10회 잡혀 있죠. 10회인데 처음에 16회를 하자고 그랬는데요. 16회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그래갖고 16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10회만 해보자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회면 충분할 것 같아요. 10회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만약에 그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하면은 아마 그 시간이 나올 텐데 좀 천천히 이제 설명하고 그러게 되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나면 이제 이론만 보거나 해갖고 일단 그거 한번 맞춰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한 파트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거는 이게 선거 총칙이거든요. 공선법 총론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이제 문제가 뒤에 붙어요. 책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론들 세부적인 강론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문제가 이제 붙어 있어갖고 책에는 이론과 문제가 다 같이 이제 섞여 있고 공선법은 시행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요. 기출 문제가 많이 없어요. 이 파트는 그러니까 기출 문제도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고 기존에 이제 헌법 시험에서 나왔던 그 판례라든가 법조문들 있잖아요. 이제 그 기출 문제 그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은요. 그러니까 강의가 굳이 16회씩 퍼부어야 될 정도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0회를 맞춰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한두 번 정도 보강을 할 수 있으면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진행을 해볼 테니까 어쨌든 10월 달 안에는 다 구도 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그 7급 대상으로 했을 때는요, 제 생각에 이게 8회인가 10회인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헌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헌법 강의 들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 헌법 시간 했잖아 이제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갖고서는 조금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도 아마 10회에서 12회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요.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이제 10월, 그죠?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다 됐네. 이제 그 시험 보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이제 9급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몰아붙여야 그 내년에 또 좋은 성적을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좀 정신 차리셔갖고 이제 찬바람 불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더워요? 이렇게 9월달 되면 찬바람 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저께가 추분? 어저께가 추분인가 뭐 그랬다 그러던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래서 추분이 이렇게 더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었는데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그러게 되면
조금씩 이제 가동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쪽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여태까지 지금 탱자생활 놓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이제 따라잡을 수가 있으니까 9월, 10월에 열심히 하시고 11월, 12월까지 열심히 하시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은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쓰셔갖고 충분히 하실 겁니다. 자, 볼까요? 우리 선거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 선거제도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이제 선거와 관련된 기본 이제 정말 기초 이론들이에요. 기초 이론들이기 때문에 요 기초 이론에 관련되는 이제 공수법 조항들은 가장 핵심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헌법 조항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이해를 위한 것이고, 지금 그 동안의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공수법 할 때는 이게 아마 공선법 과목이 들어왔을 때 뭐 지가 어디 가겠어? 그 종래 헌법에서 나왔던 뭐 그런 걸 뭐 많이 쓰겠지라고 해갖고 그쪽을 좀 중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13, 14, 15 이렇게 문제 기출된 걸 보게 되면요, 세부 법조문에서 그냥 바로 때리고 나오고요. 판례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판례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법조만 때리고 나오는데, 하나 이제 내년 대비로서 이걸 한번 좀 조금 달리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갖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법 과목은 최소한도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사례형을 좀 많이 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근데 그 법 과목이 뭐 헌법하고 행정법은 당연히 이제 했었는데, 공선법에서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쪽에. 근데 올해 그 7급 헌법 시험하고 뭐 국회직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시험들을 보게 되면요, 사례형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헌법 시험도 7급 시험에서 사례형이 한 4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8급인가에서도 사례형으로 한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인사혁신처에서 법 과목은 사례형으로 출제하겠다라고 선포를 해놓고 바로 본 시험이 국회 8급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례형이 한 문제가 2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인가 그 시에 봤던 그 국가직 7급이요. 거기에서는 사례형이 4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난이도 높게 나왔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 내년 이제 시험을 본다라면 9급도 법 과목은 아마 사례형을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선법은요, 사례형 출제가 굉장히 좋아요. 이쪽에서 옛날에 뭐 사법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헌법에서 이 선거와 관련된 이제 사례형으로 막 문제가 출제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가분 뭐 자기 후배 하고 뭐 학교 앞에서 뭐 술을 먹었는데 뭐 무슨 선거 때 무슨 후보자가 뭐 들어와서 자꾸 뭐 인사를 하자고 뭐 악수하자고 그래갖고 기분이 나빠갖고서는 뭐 나갔다. 그러면서 얘가 뭐 물어봐. 야, 되게 후보자들이 저렇게 막 이렇게 그 술집까지 들어와서 막 이렇게 그 선거 운동하는 거 괜찮냐? 막 이러고 막 하고 막 했는데, 지나가는데 또 무슨 선거 차에서 뭐 누가 막 인사하고 막 그래갖고 시끄럽다 절로 가자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그 예를 이렇게 내갖고요, 밑줄을 거놔요. 밑줄을 거놓고 여기서 공선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공선법에서 사례형이 나온다면 그렇게 내기가 굉장히 좋은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근데 그것도 법조문을 정확히 이제 암기를 하고 있으면 내는 게 뻔해요. 뭐 지하철역에서 뭐 누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뭐 싸웠다는 운동, 아니면 그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 당일날 5시 50분에 도착을 했는데 뭐 술을 많이 서 있어갖고 뭐 6시가 넘었다든가, 그 다음에 출구 조사를 하는데 뭐 몇 미터 밖에 아니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례형을 빙자해갖고 법조문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가 아주 좋은 시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시험이. 그 다음에 아직은 이게 초반 이제 한 3회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초반이라서 그렇게까지 이제 심도 있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그 사례형을 갖다가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얘도 이제 한두 문제는 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그러니까 그 사례형으로 하는 것도 약간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요. 그 다음에 사례형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내용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변화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한다면요, 그때 약간씩 한 사례형으로 몇 개 이제 문제 구성해갖고 그거 보면은 조금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대비를 할게요. 자, 우리 선거의 기본 원칙 한번 봅시다. 우리 선거에서 이 선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근대 입헌주의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제 헌법에 입각한 통치를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시민혁명이 들어가거든요. 시민혁명이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터져요.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전체 지구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하나 바꾸는 하나의 이제 그 시점이 됩니다. 이제 분기점이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근대 시민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 주권을 갖다 쟁취돼 갖고요, 국민의 이름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이제 성립이 돼서 우리가 그걸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른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란 말이에요. 이 내용들이요. 근데
이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전에는요, 이제 세습 왕조였죠. 그래서 왕에 의한 이제 그 통치가 이루어졌고, 왕에 의한 절대 통치가 이루어져 갖고요. 법이고 뭐고 없었어요. 이 자체가 그냥 왕이 그냥 자기가 왕이 법령을 만들고 왕이 자기 법에 따라 자기가 지배하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자기가 법을 고치고 자기가 또 거기에 따라 지배하고 이러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나라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됐었죠.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이제 억압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